그럼 지금부터 2021 대전세종 정책 엑스포 2일차 1세션인 대전세종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보건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원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발표자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충남연구원 김영철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제가 할 건데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이범규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그다음에 토론자로 국토연구원의 오용석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준식 박사님 참석하셨는데요. 박준식 박사님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은 하지 못하시고 대신 영상으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연구원의 정용일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원의 이재영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세미나 진행은 먼저 주제 발표 2개를 듣고요. 자장이신 박은미 교수님의 진행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냥 바로 대전세종 광역교통 인프라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충남연구원 김영철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김형수라고 합니다. 그 연구 분야는 계획, 인프라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가 상위 계획들이 많이 이제 수립이 되면서 지역에 어떤 이슈가 되는 교통 인프라들이 참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전과 세종의 관계에 있어서 도로하고 철도에 관한 인프라, 그리고 대전과 세전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의 지역 간의 어떤 도로나 철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광역교통권의 현황,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권의 현황, 그 다음에 대전과 세종 간의 광역도로, 세 번째는 광역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역교통권 현황입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2조 별표 1항에 보면은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8개 시군, 여기에는 충북, 충남, 세종 이렇게 관계 속에서의 그 번역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총 9개 지역이고 대전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접 지역 간의 교통축이 총 10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을 포함한 3개의 축이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대전과 세종의 관계에서의 그 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광역도시계획, 특히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은 생활권을 구분하는 측면에서의 분석인데 덴드로그램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국교통 DB에서 이제 한국교통 DB 자료를 활용하였고요. 충청권 전체의 시군 단위의 통행량을 연관성을 분석해서 통행량이 가장 상호간에 많은 지역, 특히 여기서 통행 목적들은 출근, 그다음에 등하교, 좀 추가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항상 매일 반복적인 통행, 우리가 맨더터리 트립이라고 하는 그 통행량을 위주로 그룹핑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쟁점 사항이라 하면은 2020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주제가 대전하고 세종과의 관계였는데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전과 관련돼서는 5개의 구가 이제 서로 뭉쳐 있고 연관성이 굉장히 짙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이제 해석 방법은 밑에 이제 동떨어지게 구성이 된 양들이 이제 통행량이 상호간에 많은 지역이고 위로 올라갈수록은 미미하지만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전과 세종이 저 위에 꼭지점 부분에서 이제 그림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격이 되어 있고 2040년에는 대전의 아마 그 동구와
그다음에 대덕군가요? 거기는 별도로 묶이고 이성, 그다음에 서구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이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생활권 자체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장래에는 대전권 내의 생활권과에 엮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일일 생활권의 그런 축으로 가는 걸 이제 분석에 의해서 도출되어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회경제표 변화인데 결국 대전과 세종의 관계에 있어서 통행량 증가는 우리가 항상 통행량을 따질 때 원단위를 이제 인구나 자동차 등록횟수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요. 대전의 인구는 좀 약간 정체 현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반면에 세종의 인구는 저 오른쪽 밑에 그래프에서 장래 추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세종에서 가장 통행 분포가 많은 지역이 대전, 청주, 그다음에 공주 이런 수로 나오게 되는데 세종의 지속적 인구 증가로 대전 세종 간의 통행량은 지금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좀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대전시의 통행 분포입니다. 대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교통 권역 내에서의 상호 간의 통행량도 봤고요. 그 외 지역에서의 통행량도 서로 간에 많은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를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 간으로 나갔을 때 통행 유출이죠. 유출량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대전,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금산이 있어요. 근데 도로 측면에서 본다면 그 계룡하고 논산은 국도 1호선하고 4호선 중역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KTDB 자료에서의 그 자료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계룡 논산을 합치게 되면 금산 못지않게 통행량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대전과는 세종, 승주, 금산과 계룡 논산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한 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구가 더 증가하면서 2019년 대비 2040년까지 가게 되면 세종시의 유출량이 거의 70%, 현재 70% 수준 더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는 10만 통행 정도 수준에서 17만 통행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통행 유입량도 마찬가지로 정말 17만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권역 내에서 이제 통행 패턴이고 요 권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충남, 충북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별도로 봤을 때는 충청남도의 관계에서의 통행량이 가장 좀 높은 걸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의 특징입니다. 아까 비슷한 이제 테이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세종시와의 관계에서는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의 관계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서도 그렇고 현재 수준에서도 그렇고 대전과 세종의 통행량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분석에서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전과 세종을 좀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좀 봤을 때 수단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 권역 내에서의 봤을 때는 안에 오른쪽 표를 보면 수용차 88.5%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대전시와 관련돼서 아까 통행량이 많은 지역들, 청주, 공주 이렇게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승용차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분담률이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앞으로 도로 인프라나 철도 또는 뭐 버스 이런 측면에서도 대중교통 측면에서 어떤 전략들을 같이 검토하고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밑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지역 간 통행인데 대전시와 수도권 관계에 있어서도 고속철도 분담률이 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세종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관계에서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부고속선의 어떤 고속역 또는 대전역 이렇게 서대전역 이런 관계 때문에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권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의 교통축별로 주요 노선인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대전하고 세종축입니다. 거기서 기존의 제4차 광역교통 기본 시행계획 상에서도 구축 세종로와 북유성대로가 대안 경로로 가장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광역권 내에서도 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장 크게 지역 간 고속의 역할을 담당해주는 철도는 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선이 있고 호남고속선이 이제 있습니다. 기존의 호남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서대전을 경유해서 호남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은 기존의 철도와 고속철도가 좀 같이 공유하는 스타일이고, 호남고속선 자체는 오송에서 분기에서 공주 KTX로 나가는 이 큰 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의 어떤 철도 레벨에서 약간 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만은 그 밑에는 경부선, 호남선, 충청북도에서 제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북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현황을 봤을 때도 수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속의 어떤 철도의 수단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내부에서의 많은 어떻게든지 고민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 인프라의 검토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대전과 세종 관계에 있어서 광역도로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도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교통분석에서 트랜스캐드를 이용해가지고 셀렉트 링크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이 스크린 라인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자적으로 대전과 세종을 모두 갈 수 있는 대안경로를 다 찍어봤더니 5개 지점이 이제 나왔고요. 사실 우리 교통 전문가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 내 통행을 담당하기보다는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는 파란색 선으로 제가 4번과 5번을 이제 표기해놨고, 이 지역 내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은 1, 2, 3번에 대해서도 대안경로 찍어봤습니다. 분석 결과와 같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입니다. 북유성대로, 그다음에 부죽세종로가 가장 그 대전과 세종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통행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스크린 라인 5개 지점에서 대전과 세종에 지나다니는 통행량을 PCU 단위, 패신저카 단위로 봤을 때 전체 10만 통행이 다니게 되면 북유성대로가 거의 58%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죽세종로가 34%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경로들은 그닥 그 대전과 세종의 관계에 있어서 통행량을 담당하는 게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1번 빨간색과 2번 빨간색인데 그 중에서도 1번 북유성대로가 58% 정도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좀 인용하는데, 장래 수준에 봤을 때는 아까처럼 인구도 세종시가 굉장히 증가하고 통행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 수준에서도 장래를 예측했을 때는 용량 수준을 넘어간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도로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도로 확장 또는 도로 신설을 갈 것인지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의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텐데, 오늘은 도로망에 대해서 만약에 도로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지정체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까 셀렉트 링크 어널리시스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 대전과 세종의 관계에 있어서 북유성대로, 아까 전에 1번 유성대로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대전시와 세종시를 와가는 통행은 전체 통행에 보면은 50%밖에 안 됩니다. 즉 대전 세종의 남단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종의 북단 지역하고 수도권과의 관계에 대한 경로를 만들어주면 기존의 도로를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개항 경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제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구죽 세종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세종시 남측 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도 우회 경로를 이제 대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안 요소를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방법을 좀 택해서,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의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상에서도 저 B 라인, 즉 부주 세종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북유성대로 왼쪽에 있는 것보다 부주 세종로 같은 경우는 청주와의 관계의 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어서 약간 청주 방면과 연결하고 세종의 남단 지역을 바로 바이피스할 수 있는 라인에 대한 대안 경로이고요.
요 A 지점과 A 경로는 뭐냐면 북유성대로에 대한 대항경로에서 세종시 남단 부분을 바이패스해서 북쪽 지역으로 틀 수 있는 대안이죠. 지금 자원교체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기존에 이제 사실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장래 개통이 되면 그 수를 받아들여서 대전으로 내려올 때는 대부분 다 세종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회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게 있고요. 세종시를 남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연서면까지 갈 수 있는 라인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대안 경로가 있는데 미래에 도로로 이러한 것 지체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이런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입니다. 우선 그 광역철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국가 상위계획에 나와서 충청권 전체에서 알아봤을 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광역철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추가 검토 사업으로 해서 사업 시행력이 타당성을 보고 추가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들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의 광역철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단 그 위쪽부터 잠깐 5번의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동탄까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저희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항, 계룡 신탄지, 지금 저기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청주공 광역철도 1단계, 계룡 신탄지는 진행 중이고요. 네, 최근에 또 국가계획이 올라갔던 게 2단계 신탄지 조치원, 그 다음에 계룡 논산이라고 하는데 원래 계룡 강경 계룡 이렇게 또 3단계가 돼 있고,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입니다. 아마 대전 지하철 1호선 거기 반선역과 연결돼서 쭉 올라가게 되는 라인입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충청남도 지역일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행정수도와 관련돼서 보령과 보령항과 보령항 1907번에 이제 라인되고 지금 현재 내포 신도시와 그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장항선과 이렇게 태양광이 되는 해안선인데 여기 지금 동고뱅이 8번인데 약간 빠졌네요. 네,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전체에서 항상 중부권 동부 행정철도에 대한 얘기일 텐데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아산 성능 산단선을 예타 면접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대산항과 관련돼서 대산항 이미선, 그다음에 서해선 곡선전철과 장항선을 살짝 연결하면서 바로 청주공항 정천까지 이제 가는 라인이 중부권 동산단철도의 큰 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제안하는 부분은 살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에는 그동안 제안을 하지 않았고 충남 도종합계획상에 미래에서 봤을 때 충남 철도라는 거를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대전에 관련해서 광역철도를 이제 추진할 때 저기 밑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전체 라인이 지금 밑으로 충남철도 라인이 있는데 계룡역에서 공주 KTX역 사이 이 구간은 광역철도로도 추진하면은 추진 방안으로서 좀 괜찮지 않을까. 대전시청 기점으로 40km 내에 광역철도가 시행 가능하고 비율이 이제 북비가 70%, 나머지 40%가 지방에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라인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단선 일반 철도를 일단 현재는 구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전과 충남의 저 핵인 내포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축, 그 충남철도의 계획이었고 단기간에 수요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전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호남선 직선화 문제가 있어서 호남선의 선로 영향이 남아들기 때문에 계룡에서 강경까지 가는 광역철도 좋지만 공주 KTX까지 연결을 해서 기존에 그 SRT와 KTX를 모두 서비스하는 데는 대전역입니다. 서대전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공주 KTX 역을 이용해서 SRT와 KTX를 공유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전에서 서쪽 지역에서의 그 고속철도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 계룡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고속철도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아까 그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상에 저희 그 보령선철도라는 게 그 보령에서 세종까지 조치원까지 가는 라인인데 세종에서 또 조치원까지 라인을 굳이 별도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역철도 라인을 공유하면서 보령선철도를 연결하는데 여기서 환승을 하면서 아까 세종에서의 그 통행 분포상에서도 세종은 가장 많은 게 대전, 그 다음에 청주, 공주 쪽이거든요. 거기에 연계성을 좀 해주고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지역이 세종, 청주, 공주, 금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라인으로 해서 광역철도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거리를 재어보니까 40km는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에 대한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어는 현재 그 시행령 2조의 별표 1에 보면은 대전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40km 내 광역철도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대전시청도 기준으로 해서 40km 정도를 하게 되면 좀 더 수혜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시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대전 세종 광역교통체계 통합을 위한 추진 과제인데요. 앞에서 김영철 박사님이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 주제 발표는 그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운영이라든가 교통수단 그런 쪽에 대해서 대전 세종 간의 광역교통을 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 순서는 먼저 대전하고 세종이 굉장히 밀접한데 왜 하나의 이제 생활권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전 그 광역교통체계 통합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추진 과제가 있는지 그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주변에 8개 도시가 있는데요. 세종부터 공주, 옥천까지 8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먼저 간략히 좀 보고 가면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시 인구는 한 14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인구가 한 3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들을 다 합치면은 한 306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전시하고 세종시 인구가 거의 전체 306명 중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래에도 보면은 대전시 인구는 거의 2040년에 보더라도 크게 증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인구가 지금 한 34만 명에서 한 50만 명 정도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두드러진 게 청주 같은 데도 지금 84만 명에서 한 94만 명까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래에도 대전 세종 인구를 보면은 전체 9개 도시 중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종시 인구 이동 현황인데요. 세종시 인구가 지금 한 34만 명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원래 세종시 출범하기 전부터 영기군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인구가 한 24만 명,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들이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좀 보면은 한 서울에서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온 데가 대전입니다. 거의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45%, 절반 정도는 대전에서 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3만 1천 명,
그 다음에 충북, 충남에서 각각 한 23,000명 정도씩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에서 신규 늘어난 인구를 보면은 대전에서 온 게 한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인구가 이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행량도 대전, 세종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통행량으로 봤을 때 대전, 세종 간의 통행량이 한 18만 명 좀 넘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좀 많은 데가 대전, 청주, 그 다음에 그 대전, 옥천, 대전, 금산, 대전, 공주 정도 되는데 요거를 또 인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구를 좀 환산해서 보면은 그 대전하고 가장 밀접한 도시가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전, 옥천하고 대전, 금산입니다. 그래서 금산하고 그 옥천은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통행량 자체가 인구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먼저 출퇴근하니까 보통 그래서 인구당으로 봤을 때는 뭐 2000원 통행까지는 가능한데 거의 뭐 2명 중 1명은 대전하고 이제 통행을 하는 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데가 대전, 세종입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한 535명 이 정도로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또 통행량이 좀 적은 데가 대전, 청주가 굉장히 또 인구가 많은데 대전, 청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 세종 간의 그 통행량이 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 편은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 통행량을 전체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 통행량이 하루에 보면은 한 7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세종시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통행량이 한 56만 명. 그 다음에 그 외곽으로 나가는 통행량이 16만 명 정도 해서 한 77%는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거고요. 한 22%는 지역으로 가는 통행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으로 가는 통행량을 보면은 거의 22.3% 중에서 거의 절반, 한 60%가 대전하고의 왕래를 하는 통행량이고 나머지 뭐 세종에서 청주, 공주, 천안, 논산 이런 도시들은 생각보다 대전에 비해서 굉장히 통행량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 세종 간의 통행량이 이제 전체 규모를 봐도 그렇고 인구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봐서는 대전, 세종 간에는 열 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거의 하나의 생활권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전, 세종 광역교통체계 측면에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저 김현철 박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대전, 세종 간에는 도로를 보면은 저 반석 쪽에서 가는 북위성대로하고 배덕 쪽에 신단지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구족 세종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벌써부터 굉장히 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의 용량 대비 교통량을 보면은 거의 북위성대로는 한 80%, 구주세종로는 74% 정도 돼갖고 거의 용량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거 인구가 나와 있는데 2020년 거의 세종시 인구가 지금 34만 명인데 여기 이제 제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은 2040년에 50만 명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뭐 맥시멈으로 보면 80만 명까지도 자고 있는데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 도로에 그 교통량은 엄청나게 증가해서 혼잡은 굉장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 일단은 뭐 이제 시뮬레이션상으로 나온 걸 보면은 일단 북위성대로는 도로 이제 용량을 초과하게 되고요. 구조 세종로도 0.97로 거의 먼저 용량에 다다르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아까 그 김현철 박사님도 이것도 잠깐 말씀 해주셨는데 그 대전, 세종 간의 통행량에 이제 갈 때 교통 수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통행량을 보면은 거의 한 88% 정도가 이제 승용차 통행량이고 대중교통이 한 12%, 나머지 기타 통행량이 이제 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통행량이 굉장히 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대중교통에는 저희 뭐 버스, 철도, 그 다음에 그 용량이 좀 큰 차량들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요 대중교통 통행량이 이렇게 작은데 이 원인을 좀 보면은 밑에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간의 그 통행 시간을 좀 보면은 그 만약에 유성구청에서 세종시 읍면동 지금 뭐 세종 복합도시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다 평균낸 건데요. 승용차로 갈 때는 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버스라든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거의 97분, 거의 10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0분 걸리는 게 이제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거의 1시간 반 이상 소요되고 있어갖고 이런 측면에서 너무 대중교통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량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전 세종시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 체계를 좀 구축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왕이면은 저희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후 변화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탄소 중립 도시가 국제사회의 이제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 중심의 좀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통 약자라든가 뭐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에 위해서 누구나 좀 이동이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그 재정 부담이 좀 적은 저비용 교통 체계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저기가 되고 있는 게 4차 산업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 이런 미래의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모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스마트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대전 세종 간의 광역교통 체계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이렇게 잡았고요. 이런 방향대로 좀 그나마 지금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광역 급행버스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반석에서 세종 거쳐서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철도망 확충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부터 계룡 거쳐서 대전에서 신탄진 조치원, 청주공항으로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청주공항 가는 광역철도는 거의 사업비만 해도 뭐 거의 한 2조 정도 되고요.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029년이나 돼야 이런 것들이 좀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가능하면은 BRT라든가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BRT는 지금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가는 BRT하고 대전역에서 가는 BRT.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일반 버스도 반석역 쪽에서 주로 많이 가는데요. 4개의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니까는 지금 대전 세종 간에 지금 광역버스 차원에서 지금 빈대가 그 반석역 쪽하고 대전역 쪽은 좀 있는데 대전의 중심부인 둔산 쪽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하고 대전 둔산을 이어주는 수도권의 뭐 엠버스 같은 광역버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먼저 좀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해주고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는 광역철도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좀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대전 세종 간에 가장 통행량이 많은 데가 반석에서 세종으로 가는 그 대중교통입니다. 근데 반석역에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한 100m 정도를 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굉장히 좀 협소하고 대기 공간이 별로 없어갖고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역에서 바로 그 횡단보도로 걸어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다가 그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환승할 수 있게 이런 체계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인데요. 지금
그 버스 쪽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그 총 원가 중에서 한 65%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야 시간이라든가 오지 쪽, 약간 그 변두리 쪽은 이제 원가가 이제 많이 비싸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지금 뭐 자율주행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좀 많이 다운되고 원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심야 시간에도 마음대로 좀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이용객이 좀 적은 데까지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세종시도 그렇고 뭐 외국에서 많이 지금 뭐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저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좀 가능하면은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대전 세종 간에 광역버스가 BRT 2개가 있고 그 일반 그 광역버스 4개 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은 대전역에서 세종으로 가는 것만 천변 도시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좌석형의 버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서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속도가 그 양도로 모두가 제한속도가 80km입니다. 그래서 입석으로 이제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혹시 나면은 굉장히 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은 이게 또 운행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좌석버스 좀 앉아서 갈 수 있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굴절버스가 몇 대는 운행되고 있는데 이 굴절버스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저 이층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가능하면은 좀 승객들이 앉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아직은 이게 전기버스든가 수소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장기적인 탄소 중립 그런 사회 실현에 맞춰서 가능하면 전기버스, 수소버스로 좀 장기적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세종에 보면은 택시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에만 해도 개인 택시, 범인 택시 다 합쳐서 한 7,800대 정도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에는 좀 굉장히 좋습니다. 35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데, 대전 세종 간에 그 택시를 이용할 때, 물론 뭐 대전 세종 간에 택시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세종시 내부에서 움직이는 택시 통행량이 전체 한 8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 오송이 있기 때문에 충북으로 가는 게 한 8% 정도, 그다음에 대전으로 가는 게 한 3% 정도, 충남이 한 2% 정도 되는데, 대전에서 이제 세종으로 갈 때 이 택시를 살 때 보면은 이제 시계 할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에서 대전을 오든 대전에서 세종을 가든 일부 이제 거기서 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승차 거부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대전 세종은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니까는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설정해서 운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택시 대수의 규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택시들의 반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어렵고 그 유성 쪽에 뭐 반석 쪽, 그다음에 유쪽, 신단지 쪽에 뭐 일부 대덕 쪽 이런 쪽이라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 택시인데요. 현재는 뭐 도심 내에서는 자유롭게 운행될 수가 있는데 외곽 쪽에 장애인콜 택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저기 대전 쪽에 충남대 병원으로 가는 그 장애인콜 택시를 부르면은 그 세종시 장애인콜 택시가 세종시에서 충남대까지는 데려다 줍니다. 근데 다시 이제 충남대에서 다시 그 택시를 부르면은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세종시 경계까지 넘어가야 그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간에 이 장애인콜 택시 운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콜 택시 대수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176대 정도 되고요. 세종 같은 데는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아마 또 이거를 같이 운영하면은 또 많은 쪽에서 이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게 좀 그 중에서 특정차,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 특정차를 보면은 인구 대비 그 규모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어렵더라도 요 특장처에 한해서 공동으로 좀 자유롭게 좀 협약을 맺어서 운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통합완성 요금체계 구축인데요. 현재는 또 대전, 세종, 오송간에는 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다른 지역까지 좀 확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갖고 주변에 그 공주라든가 청주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요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 체계를 좀 확대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좀 요대로 가면은 2022년에 좀 시스템을 구축해서 2023년부터는 대전시, 세종시하고 주변 도시 간에 요 대중교통을 지역 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제 자유롭게 환승할 때도 다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동 물류단지 건설인데요. 대전에 보면은 물류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대전 종합물류단지가 하나 있고 저 오른쪽 밑에 쪽에 남대전 종합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쪽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북쪽에는 지금 물류단지가 없습니다. 물론 저 세종시에도 물류단지가 없고요. 그래서 그 대전 북쪽하고 세종시 쪽에 물류시설 부족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전하고 세종시 그 접경 지역에 요 신규 물류단지를 건설해서 대전시 북부 지역에 물류난을 좀 해소하고 세종시 남쪽 지역에 물류난을 같이 공동으로 좀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 접경 지역에 물론 뭐 물류단지 건설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쪽이 다 산악지형이라 좀 딱 그 반발씩 들어가기는 어렵고 좀 가능하면은 대전시하고 세종시 제일 가까운 쪽에 그 공동 물류단지를 하나 건설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중교통 통합발전 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중교통 간에는 장래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뭐 정보 제공도 되고 요금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또 일부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택시라든가 저희 뭐 공유 자전거 그다음에 이제 그 공유 자동차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제 PM까지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요걸 장기적으로는 그 이런 수단들까지 다 연계를 해서 그 통합교통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저기 세계적으로는 뭐 마스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 마스는 좀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 차원에서 요 서비스를 좀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민간에서 좀 요거를 자유롭게 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좀 그런 측면에서 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인데요. 기존에 저희 뭐 도로망,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까 혼잡한 상황에서 그냥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그 항공이 잇따르면은 그런 혼잡을 피해서 직접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국내에서도 현대나 뭐 하나 시스템 그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를 뭐 이게 당장 뭐 1, 2년 안에 들어올 건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갖고 요것도 한 10년 정도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요걸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개념도가 좀 있는데 옥상 같은 데는 이제 그 포트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건물에는 뭐 상업시설도 되고 뭐 문화시설 그다음에 여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건설하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전 세종 간에 어차피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해지기 때문에 일부 또 그 통행량의 일부는 이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좀 분담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주서 없이 그냥 그 관계교통 체계 측면에서 좀 도입이 되면은 좀 편리한 거 위주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볼 때 몇 가지 우리 대전, 세종 이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 대통령의 구축에 있어서 몇 가지 전제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고 2040년 생활권이 다 하나로 바뀐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전, 세종이 지금은 우리가 오늘의 토론 주제지만 또 공주, 청주 이런 충청권의 이런 생활권의 통합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전은 조금 인구가 주춤하고 있지만 또 대전 특히 이제 세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대전 세종 간의 통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근데 승용차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런 면에서 뭔가 이 광역교통 체계 구축에 우리가 전략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철 박사님께서는 좀 하드한 측면에 도로와 철도의 보안, 대안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고 두 번째 발표하신 우리 이범규 박사님은 좀 더 소프트한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BRT 확충이라든지 요금 체계라든지 또는 혁신적인 통합 모빌리티나 또 자율주행 셔틀이나 항공 모빌리티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7분이고 아직 오늘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는데 이 네 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한 7분 내로 듣고 조금 저희가 시간을 남겨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기회도 갖고 또 제가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해보지만 기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토론하고 다 끝나면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컨대 저희들이 조금 더 왔다 갔다 대화를 하는 토론을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뭔가 좋은 안들을 저희가 도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토론자 중에 네 분의 토론자 중에 박준식 박사님이 좀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데요. 토론 순서는 생각하기에 온라인 접속하신 분을 첫 번 시키면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우리 고영석 박사님 시작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가능하시다면 문제가 없다면 박준식 박사님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자체로 넘어와서 세 번째 우리 전영래 박사님 네 번째 이재용 박사님 순서를 정해서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온 이문선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국가 도로 관련된 종합계획들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적인 얘기를 하면 저희 연구원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가 2017년도 1월에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세종으로 오긴 왔습니다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무지했구나.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대전까지를 포함한 그런 광역교통의 패턴들과 그리고 그런 분석을 통한 대안까지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프라 측면에 어떤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에 관련된 발제와 그것들을 원활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도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교통 정책과 체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발제에 대해서 각각 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김영철 박사님 주제를 듣고 다양한 분석과 그 분석에 기반한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폭넓고 면밀하게 검토를 수행해 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강론에서 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종에서 대전으로 가는 패턴이 한 9만 통행 되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오는 패턴이 한 11만 통행 되는 걸로 지금 데이터에서 확인이 돼서 약 한 16,000통행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조금 그 패턴들을 저희가 좀 엄밀하게 해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시간대별 교통량 등을 좀 검토를 해서 어디가 이제 홈베이스고 어디가 이제 넌 홈베이스인지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이제 전체적인 총량으로 오늘 좀 해석을 해주셨지만 소선별로의 통행 패턴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로 세종에 직장을 두시면서 대전에 거주하시는 패턴들이 조금 더 우세한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의 해석들까지 좀 보면 조금 또 다양한 정책들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통행 이외에 좀 가능하시다면 물동량이나 화물차 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그런 산업의 교통류 패턴들도 좀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과 세종의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두 개의 축, 북유성대로와 구죽세중로가 지금 현상으로 보더라도 VYC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장래에는 그게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 측면에 접근을 해주셨지만 대중교통 분산률을 제고하는 정책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철도 등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철도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는 좀 사업이 장기화되고 조금 이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도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3에 대한 축들을 오늘 두 개의 축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해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제안해 주신 대안의 A 노선은 사실은 기존의 고속도로망과 중복 외형적으로는 중복되기 때문에 각각의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A 노선의 차별성을 좀 확보하는 논리들이 논거들이 좀 더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구죽세종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끝단에서 이제 강을 넘는 이제 교량이 직결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구죽세종로의 끝단에 직결 교량 등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또 공교롭게 그쪽 인근 지역이 또 국회 세종시 이전지로서 지금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끝단의 통행 처리를 연계 강화하는,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제 기존의 노선에 대한 그 양 끝단에서의 연계 교통이나 통행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까지 함께 모색을 한다면, 그 대한 노선과 기존 노선들의 통행 분담과 그런 패턴들에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전시 인구가 한 147만, 150만 정도 되고 세종이 한 3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생 발전이라는 걸 해석할 때 이것들이 이제 모도시와 이제 인근 도시가 이제 연담화 되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울을 모도시로 한 경기 인근에 이제 연담화를 통해서 기존의 간선 네트워크들이 이제 생활 네트워크가 돼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대전은 대전대로, 세종은 세종대로 각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차별화돼서 찾아가고 그것들을 광역교통 체계로 연결하는 그러한 선적 시설이 들어가서 이제 연담화되는 것들이 과연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형성과 구조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바른 모습이냐라는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이봉규 박사님 광역교통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과제들을 굉장히 망라해서 집대성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를 드린다면 약간 광역교통 체계를 고민하면서 이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된 것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입니다. 반성역 환승 체계에 대한 지금 이제 좀 미시적이긴 하지만 뭐 정류장의 위치라든지 그 승차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을 모색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 반석역이 아무튼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의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뭐 복합 환승이나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돼서 그 지역의 어떤 성장 잠재력도 도모하고 그 교통의 편리성도 제고하고 또 인근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 개발도 도모하는 그런 적극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아마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하시다면 좀 로드맵 제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시설과 수단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고 기술 수준과 통행 행태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중장기 로드맵 등도 같이 함께 제시가 된다면 광역교통 체계의 종합적인 구축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이제 2층 버스, 이제 기존의 광역버스가 담당하는 이제 용량 포함 문제를 2층 버스나 굴절 버스 같은 이제 용량이 좀 증대된 형태의 대중교통을 좀 제한해 주신 걸로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게 이제 세종시 시내 구간을 통과할 때는 제가 2층 버스에 대한 재원을 이제 잘 아는 이제 버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BRT 전용 도로가 이제 터널부로 구조물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재원이 그 구조물부의 통과 여부에 저촉은 없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좌석과 승객의 안전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용량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제 트레이드오프는 이제 운송 수익과의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그것들을 재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게 되는 정책 패턴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런 대용량 서비스가 과연 이제 그런 최적화일 거냐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행 패턴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니즈는 다양해지는데 소형화 경량화 서비스에 맞춤형 다빈도 서비스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정책 대안을 이제 저희가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제 총량적인 부분들보다는 운행 간격, 운행 빈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노선수 확충의 문제인 건지 우회 불공 노선 경로의 문제인 건지 또 서비스와 이제 미스매치되는 그런 이제 공급자 중심의 그런 운행 계획의 문제인 건지 등등 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수단들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 일일이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던지신 질문이나 키워드를 다시 보고 싶은 게 상생발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 연담화라는 것을 세종관에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 규모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또 뭔가 규모를 키우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왜냐하면 개별 도시들이 또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이슈를 던져주셨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그것이 철도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소프트한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추진해 감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토론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범규 박사님 굉장히 좋은 정책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로드맵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는 청주시간에 수요가 집중돼 있고 사실 이게 10만, 20만, 30만 해야 이런 정도 수요를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철도 특별히 풀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다빈도 서비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아까 이범규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비용 고효율 이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뭔가 정책을 시작해서 뭔가 엑기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생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또 저비용 고효율 이런 것들도 봐야겠구나. 두 번째 토론 우리 박사님 연결이 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7월 달부터 지금 2달 넘게 출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영석 박사님 거기 계신 거 보니까 그 방침이 정부 방침이 아니고 저희 원장님 방침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영석 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못 가는데. 제가 네. 지침 어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백신 완료될 때까지 못 나가서 앞으로도 2달간 더 못 나갈 것 같고요. 일단 화상으로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입니다. 그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뭐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대중교통에 관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종시 내려온 지가 한 6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그 차가 많지가 않았어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세종시 내부에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대전 세종 간 통행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이범기 박사님 발표 자료에도 나오는데 장래 예측 통행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인구도 뭐 그 대전은 150만, 세종은 50만 이렇게까지 증가를 할 것 같고 통행량도 대전 세종 간이 뭐 18만 통행 막 이렇게 증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철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철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전 세종이 어떻게 보면 인접해 있는데 딱 붙어 있긴 하지만 양 도시가 고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도로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 도로를 제외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독립된 도시들인데 그게 이제 인접해 있어서 광역권이 형성이 되고 세종시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기존의 대전에서 사시던 분들이 세종으로 이주를 해오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살면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이런 경우들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뭐 그 규제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만 사람들이 그런 통행태를 보이면 그것을 하는 것이 그 교통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걸 마냥 그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될 거냐라고 보면, 도로는 놓으면 놓을수록 사람들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로의 소통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않고 더 자가용차를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요. 그러면 도로를 놓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도로를 놓는 족족 사람들은 자가용차를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도로는 더 혼잡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 그 세종시 대전 세종권 이 대전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 광역권의 인구 통행량 이런 것들을 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튀어요. 인구와 통행량과 이런 것들이 도로의 그 지점별 통행량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대도시권은 축별로 통행량이 여기 장래 이 축에 인구가 늘고 통행량이 느니까 도로의 소통 상황이 안 좋아지는구나, 뭐 또는 반대로 좋아지는구나라는 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대전권만 유일하게 해석이 안 되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가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일단 OOD 자체가 불안정해요. 대전권이. 세종시가 계속 지금 변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변해가는 도시에 5년마다 가구 통행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OD를 만드는 작업으로 해서는 그 인구와 통행량을 정확하게 잡아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계속 변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OD 자체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결국은 그래서 도로의 소통 상황도 계속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놓는 거는 그 해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광역 철도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통행 행태나 통행량이나 이거는 계속 변해갈 텐데, 그 변해가는 거를 도로를 놓는 걸로는 답이 될 수 없죠. 도로는 한번 놓으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버스로 이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버스는 노선을 넣고 나서 통행 수요가 변하면 노선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철도 10년, 15년 걸릴 건데 그 중간에 서비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도로로 하는 건 답이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버스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광위가 설립이 된 이후로 대광위가 그 대광법 상의 광역버스라는 것도 정의를 하고, 그래서 광역버스는 대광위가 임면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걸로 지금 국가 사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하반기에도 대전 세종권의 광역버스에 대한 노선 신청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노선 신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전 세종권의 광역 통행 해결하기 위한 그런 광역버스 노선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광위 차원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정기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전에서도 신청하고 세정에서도 신청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노선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전하고 세종이 같이 작업을 해서 같이 신청을 하면 좀 더 노선 만들어지는데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석 박사님은 굉장히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는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광역철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 버스로 갭을 좀 메웁시다. 뭐 이렇게 딱 풀어지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버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버스는 그래도 유연한 수단이다. 버스도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버스는 유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또 더 유연한 수단을 찾기도 하는데, 유연한가 아닌가, 과연 이 대전 세종의 어떤 광역 통행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더 넓게 충청권에 얼마나 우리가 유연한 수단으로 가야 좋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정책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 번째 우리 정영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일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교통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충북정책개발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늘 부족한 식견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좀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영철 박사님 첫 번째 발제 통해서 사실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논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특히 보령선을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하고 연계하는 부분.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 있겠지만은 굉장히 신선하고 어떤 멀티펑션을 도모하는 매력적인 계획안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봉규 박사님 발제 들으면서 어떤 하나 되는 도시의 어떤 다양한 정책 대안들,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소프트한 정책 대안들 많은 학습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뭐 코멘트보다는 이런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 몇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돼야 될 부분이 SOC, 사회 기반 시설은 과거의 행정구역 단위의 공간 범위 내에서의 계획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행정구역보다는
보다 폭넓게 주민들이 교류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SOC 계획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전 세종이 합하여서 고민하는 모습들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고요. 철도교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뭐 앞에 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광역생활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통행, 뭐 출퇴근 통행이나 통근, 통학, 그러니까 통근이나 통학 통행에 대해서 보다 대중교통 지향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가야 되고 그런 방향성이 또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탄소중립 2050도 있고 물론 코로나에 영향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되면서도 지방 비수도권에 많은 광역철도들 계획들 내놓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문에 보니까 실제 지역 간 통행의 수단을 보면 뭐 80%가 승용차, 88% 그리고 한 50%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60, 70%가 승용차에 기반한 광역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거를 이제 대중교통 기반으로 옮겨가는 정책 방향성보다 강조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충북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다 보니 충북을 또 이제 대전 세종 옆에 충북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난 뭐 굉장히 심각한데 지방 지역은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이제 수도권 일극화했다는 어떤 균형 발전 문제. 아까 좌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규모의 경제, 인구가 이제 경쟁력인 거죠. 인구가 경쟁력이면 사실 이제 대전, 세종, 충북, 청주, 넓게 뭐 충남, 광주, 공주까지 하나의 이제 메가시티로 가는 메가시티 이전의 개념상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좀 큰 도시, 큰 생활권으로 가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전 세종을 합하면 인구는 182만 정도 되죠. 여기에 이제 충북 청주가 들어가면 265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됩니다. 지역 내 총 생산도 대전, 세종, 충북 청주가 합해지면 약 49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GRBP가 증가가 2배 정도 증가가 되고 이게 충청권 전체 GRBP의 약 40% 정도. 강력한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집계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 세 도시의 지역 간 통행량이 보면 대전 세종이 22만 정도 하루에 그다음에 대전 청주가 11만 청주 세종이 11만 약 44만 통행의 광역 일상적인 통행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통행들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폭넓게 공간 개념을 넓혀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또 차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대전 세종 청주를 해서 이 인구 규모와 GRDP 규모를 보면 대전 세종 청주를 하나의 도시로 본다. 이러면 이미 대구는 넘어섰고요. 부산과도 인구 규모는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GRDP 수준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부산이 더 많지만 GRDP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규모의 경제 만들어내기 위한 보다 넓은 공간적 베이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결국 이제 이런 계획들의 플레이어가 누가 되냐, 누가 이 계획들을 이행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간에 보다 좀 더 노력하는 연계, 협력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이제 대광위가 이런 환경에 있어서 어떤 동력, 동인이 돼주시는 역할 그런 부분도 지방도시에 근무하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지역에 계시면서 또 입장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전 세종만 고려하느냐, 또 뭐 청주나 공주나 이렇게 좀 넓게
펼쳐서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것들이 아마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오늘은 물론 대전, 세종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특히 우리가 규모의 경제도 사실은 대중교통 서비스도 또 철도도 도로도 결국 규모가 돼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뭐 세종시 같은 경우 버스 바람만 싣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승용차 의존도 높다고 뭐 난리를 치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10만, 20만을 가지고 뭐 철도를 놓네. 사실은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내 주장이 맞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이재영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연구되고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저도 계속 이제 광역교통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두 분 발표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김명철 박사님의 어떤 그 분석들로 인해서 도출된 게 제가 평상시에 많이 생각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개 축을 다 분석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미 추진이 되고 있지만 뭐 북광역하고 북대전 IC가 대안으로 도출되는 그 과정에서의 논리가 이제 여기서 나왔고, 이봉규 박사님께서는 이제 구죽 세종 측의 어떤 그 용량 초과 문제, 유해 씨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고 또 그 승용차 버스 간의 어떤 경쟁력 차이를 우리가 뭐 교통계획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수단 분단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지표는 거기서 제시하신 40분 걸리는데 이거 80분 걸린다라고 해주면 가장 직접적이고 와닿는 그런 지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전체 엑스포 사상 아주 훌륭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 동의를 하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광역철도 면에서 보면 뭐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29년으로 예측을 해주셨지만 29년보다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어떤 갭이 생겨서 그 갭을 어떤 분은 이제 버스로 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적극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버스만 가지고 이제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제가 하나 퀘스천인 게 우리가 대전 세종권은 유일하게 말로는 대중교통을 하지만 대중교통을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높인다는 건 뭐냐면 승용차의 효용을 좀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교통 수요 관리라고 하죠. 근데 이 동네 이 대전 세종권에서는 교통 수요 관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안 하십니다. 예를 들면 주차 관리나 주차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해서 과연 단기적으로 버스를 육성한다고 해도 드린다고 해도 그런 교통 수요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이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교통 수요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광역철도 굉장히 유효한 수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국가광역철도 국가기관망계획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그 반석에서 세종을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대안이 숫자 노름이기도 한데 43분이 걸린다고 지금 돼 있어요.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이 대전역에서 만약에 1호선을 타고 반석역을 거쳐서 세종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88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승용차로 가면 약 45분이면 가요. 그러면 그걸 아무리 줄여본들 급행철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승용차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뭐 규모의 경제 아니라 뭐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승용차 구조를 못 바꾸는 것이고
저는 두 가지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김영철 박사님이 제시하신 그 두 개 축 중에 구축 세종역 축을 도로로 하나 커버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역철도상에서 보면 그 북유성대로 측은 철도로 지금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은 철도, 그러니까 완속철도가 있다고 하고, 이쪽은 이제 오른쪽은 그 도로망이 있는 것인데, 그 도로망이 있는 곳에 저는 고속철도망 같은 걸로 좀 부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그 88분 걸리는 광역철도는 뭐 시간도 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루트상 한쪽 축밖에 커버를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예컨대 지금 둥곡 신동지구를 경유를 해서 아까 그 도로망이 지나는, 그다음에 대전을 이제 북쪽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를 남쪽으로 우회하는 거기 공간을 고속철도망으로 대체하면 어떤가. 물론 이 도로망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A, B, C, D까지 하는 GTX가 있습니다. 표준속도 한 120km, 110km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대전역에서 세종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30분 내지는 25분 정도만 주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그 승용차 40분하고 대중교통하고의 경쟁력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루트만 있다 그래서 과연 승용차하고 경쟁력이 생기고 그로 인한 수단 전환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대전으로 치면 북동 쪽이고, 세종으로 치면 이제 동남 쪽인데, 그쪽 축으로 고속광역철도를 구축을 해서 오송을 거쳐가지고 청주공항까지 가면, 당연히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는 기존선이 있어요. 저희가 사전 조사해본 바로는 기존선이 지금 110km까지는 가능한 걸로, 서해속도 110km까지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선을 이용을 하면 사업비도 줄이면서 통행 시간도 약 30분 안쪽으로 대전에서 이렇게 당기면서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 대전 세종 청주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계획가들은 이제 2030년까지 계속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제로 가지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7년부터 인구가 감소를 해요. 감소하는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프라 계획도 그런 인구 감소 추세, 우리는 보통 이제 40년까지 지금 OD를 주로 구축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 추계 쪽에서 보면 67년까지 추계를 해놨어요. 2067년까지. 그러면 결국 이런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는 게 2030년 이후인데, 그때 가면 이미 고령화된 상태고, 그런 인구 감소 고령화를 과정에서 또 도시 경쟁력을 추구를 해야 되고 이런다 그러면 정말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급 대중교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보다 지금 한 표정속도가 한 50km, 40km짜리가 아니라 표정속도는 최소한 110km 정도짜리로 해가지고 이 세계 도시를 연결하는 방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 승용차하고의 경쟁력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보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박사님도 뭐 새로운 키워드 몇 개를 던지셨어요. 첫 번째로 인근에서 교통수요 관리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용차와의 경쟁력, 철도를 우리가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할 때 경쟁력, 통행 시간 측면에서 경쟁력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초고령 사회죠.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초고령 사회. 접어들었는데 이런 인구 감소와 이 인구의 어떤 구성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쭉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이 대중교통의 경쟁력이 왜 없는가라고 했을 때, 훌륭한 노선이 있지만 나는 거기서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훌륭한 BRT 노선 타기만 하면 굉장히 도로의 혼잡을 피해서 쭉 갈 수가 있는데 나는 거기서 거기를 안 가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동구청에 이제 몇 번 갈 일이 있었는데 동구청은 굉장히 주차하기도 어렵고 차를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서 동구청까지 가는 저는 이제 집이 세종인데 그 BRT 노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수는 굉장히 다양하고 내가 이동하는 시간대도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버스가 과연 유연한 수단인가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도 한번 던졌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어렵고 타는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들여서 공급을 해줘도 나는 거기를 안 가는 이런 차원에서 결국 이 대중교통 경쟁력을 놓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첨도 시간에 맞춰서 공급을 해놓으면 또 남은 시간대 바람만 싣고 다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해놓고 또 어거지로 막 대중교통을 타라고 자꾸 푸시를 해서 수요관리를 어거지로 했을 때 수요관리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어거지로 했을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부분의 정책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상생 발전이란 무엇이며 대전 세종 간에 어떤 시간대 어떤 목적의 통행 수요들이 과연 있는가 아까 세세한 분석해보시자고 하는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6분이고 온라인으로 지금 혹시 참여하신 그런 분들의 코멘트라든지 질문이라든지 혹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없으시면 지금 우리 발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토론을 다 들으셨는데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께도 좀 마이크를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 박사님. 네,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대전하고 세정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량을 많이 연구하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 주제를 받으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 가급적이면 기존에 스케치하듯이 하는 어떤 개발 계획과 이런 거에 연관성으로 도로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분석적으로 이게 어떤 라인들을 더 지향해서 연계를 시켜야겠다는 것을 좀 이제 재미삼아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오늘 좀 도움을 받았던 건 아까 이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춘천권 메가시티라고 있었고 지금처럼 아까 세종과 대전의 관계에서 좌측은 이미 철도에 대한 계획이 때문에 동축도 아까 철도망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좀 약간 뜬금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서 평택에 다니는 거기에 연결시키는 현수공항의 라인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 GTX A를 끌어와서 현수공항을 붙여서 아까처럼 5송을 병행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이렉트라서 끌고 내려오면 이 이제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수도권에서는 이 두 개의 Y자로 들어오거든요. 경부선에서 수선으로 내려온 라인을 받아서 평택 5선 이 바틀렉 구간을 통해서 다시 또 5선에서 분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여기가 이제 바틀렉이기 때문에 용량을 이복선화시키는 작업도 지금 예타민제로 들어갔죠. 국토부의 제안. 저는 이것도 좋은데 바로 다이렉트에서 대한강을 한 개 더 틀고 내려오는 것도 사실 동일한 경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경부고속선하고 SRT가 다니는 라인은 굉장히 수요가 밀집했는데 지나다니긴 하지만 GTX A처럼 지금 수도권을 거의 X자로 끊어서 내려오는 라인의 새로운 경로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구체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물론 충청남도는 이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훨씬 더 서울공항도 우리 충청권에서 아마 중추공항으로 이제 거쳐서 중추공항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 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범규 박사님 마지막 발표 때 UA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좋은 것 같고 모든 언론에서 보니까 왜 비행기가 지역 내 당연히 지역 간 장거리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단점은 이제 도어투도어 접근이 이제 먼저는 거죠. 공항은 지역의 도심 내에 위치하기보다는 외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버티포트라는 개념은 이제 복합환센터 개념으로 우리 내 집에서 근거리에 이제 접해 있고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다른 타수단에 비해서 이제는 공항 서비스가 장거리의 접근이 아니나 근거리에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타수단을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도심 내에서는 도심 지체 때문에 처우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방 지역, 예를 들어서 지역 간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SOC가 통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인 단절과 상관 지원들을 그렇게 UAM의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접근해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먼 미래의 얘기겠죠. 물론 지금도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토부가 예상하기로는 2035년에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고 택시랑 거의 유사한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준비를 해서 도심 내에서는 유의에 지역 간에서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다른 수단을 경쟁력 있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제안을 또 펼치셨고요. 이범규 박사님. 근데 이 대전 세종 간의 이 교통량을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교통량이 좀 많아요. 일반적인 도시하고 좀 다르게 아무래도 대전시에서 살면서 세종시로 이주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도로 운영이나 통행량이 급하게 특히 이제 최근 한 3, 4년 사이 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교통 혼잡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 상에서 이제 그거를 뭐 버스로 할 거냐, 뭐 철도로 할 거냐, 도로가 필요하냐 그런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버스는 단기적으로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는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도로는 뭐 일부 좀 하면 오히려 악순환만 반복된다 그런 문제도 좀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버스만 하고 지금 도로를 이 두 축만 남겨놓고 전혀 또 고려를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이제 세종시 인구가 50만 넘어가 그러면은 지금보다 굉장히 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생각했던 저희 계획까지만은 생각했던 대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최소한의 도로 공급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 나중에 또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또 필요 없다면은 여러 가지 뭐 자전거라든가 버스라든가 다른 쪽으로 할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로 공급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는 뭐 당연히 뭐 장기적인 뭐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철도는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다 지금 아무리 뭐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아까 맞게 이거를 계획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논의해 가면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서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 혹시 못다 하신 얘기 하루 한마디 더 해야겠다. 네. 제가 네. 뭐냐면 다른 우리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하고 싶은 주제가 많은데 연담화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종 대전거리 연담화는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그 거대 도시 연담화랑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고 집적의 효과가 집적의 보효과보다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통 쪽에서 이제 미래 얘기를 하면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승용차도 뻥뻥 잘 뚫리고 버스도 아주 편리하고 자전거도 아주 뭐
이런 도시를 구상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탄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통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문제가 자유롭다 그러면 뭐 승용차도 빠르게 가고 철도도 놓고 자전거도 다 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좋아 보이는데 탄소 문제가 거기에 조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나리오가 완전히. 그래서 이제 편리성, 뭐 우리가 그동안에 취재했던 편리성, 편의성, 혹은 뭐 시간 이런 거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탄소 중립이라는 조건이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두 개다, 세 개다 이게 다 만족하는 그런 조건부를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는 아마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인구 이제 고령화랑 맞물려서 환경 문제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걸 다 충족시키는 해가 아니라 이제 어느 하나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철도, 방역도로 논의를 하면서는 조금 이제 멀리 좀 보는 관점에서 그 환경 부분, 탄소의 부분에 많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버스다, 철도다, 도로다 있는데 그냥 제가 대전과 세종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대전과 도로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뭐 무제한으로 사실은 건설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탄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전 세종은 정말 딱 두 개의 축밖에 없어서 버스가 다닐래도 도로 위로 다니는데 결국은 대중교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종점을 서브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기종점을 서브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도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들면서 또 우리가 이런 한정된 재원으로 그 많은 다양한 이 대중교통 OD 많은 사람 가고자 하는 목적지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버스의 틀로서는 서비스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 재원이 무한되고 뭐 도로도 무한대로 있다 그러면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대에 집중된 이런 패턴들, 또 일반 시간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왜 안 타냐고 하지만 저도 세종에서 주말에 대전 나올 때 승용차 갖고 나오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유성IC 이런 데 지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아까운 휴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딱 BRT가 가는 목적지를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BRT 노선에 맞춰서 내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대중교통 서비스 디자인을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또 이런 혁신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녀야 되는 라이드 오브 웨이가 도로 위일 수도 있고 철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한정된 재원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행 가능해야겠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만들어주십사 주문하면서 오늘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다음에 발표해 주신 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토론자분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 세종연구원에 감사드리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